자, TQQ와 QQQ. 이름은 딱 한 글자 차이죠. 근데 이 둘은요, 천국과 지옥만큼이나 다릅니다. 하나는 여러분의 자산을 꾸준히 불려줄 수 있지만 다른 하나는 정말 순식간에 모든 걸 날려버릴 수도 있거든요. 오늘 이 두 펀드가 대체 뭐가 어떻게 다른지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숫자 좀 보세요. 1000%, 플러스 1000%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2010년부터 2021년까지 딱 11년 동안 어떤 투자 상품을 보여준 실제 수익률이에요. 정말 믿기지가 않죠? 나스닥 100 지수를 따라가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성과를 낸 겁니다. 바로 이게 TQQQ 같은 레버리지 ETF가 가진 정말 달콤한 유혹이죠. 그래프를 딱 보면 와, TQQQ의 연평균 수익률이 QQQ의 거의 2배잖아요. 이것만 보면 아니 당연히 TQQQ 사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근데 말이죠.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렇게까지 수익률이 좋다는 게 너무 비현실적이잖아요.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도 있는데 과연 이게 정말 궁극의 투자 비법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아주 위험한 함정이 숨어 있는 걸까요? 자, 그럼 이 둘의 정체가 대체 뭘까요? QQQ는 아주 간단해요. 그냥 나스닥의 우량주 100개를 사서 바구니에 담아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실기의 주식들이요. 하지만 TQQQ는 완전히 다릅니다. 주식을 직접 사는 게 아니에요. 대신에 주가의 하루 움직임을 3배로 뻥튀기 시켜주는 아주 복잡한 금융계약, 그러니까 파생상품이라는 도구를 쓰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TQQQ의 엔진룸, 그 내부를 한번 들여다보죠. 도대체 어떻게 매일같이 3배 수익률이라는 마법을 부리는 걸까요? 근데 여러분, 바로 이 작동 원리 안에 TQQQ의 가장 치명적인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TQQQ는요, 창고에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을 3배로 쌓아두고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대신에 투자은행 같은 곳이랑 스왑 계약이라는 걸 맺어요. 이걸로 수익률만 빌려오는 일종의 합성을 해내는 거죠.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규칙이 나옵니다. TQQQ는요, 하루장이 딱 끝나면 무조건 강제적으로 레버리지를 다시 3배로 맞춰야 해요. 이걸 1일 리밸런싱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주가가 오른 날엔 더 비싼 값에 추가로 사들여져 3배를 맞춥니다. 반대로 주가가 내린 날은 더 싼 값에 팔아버려서 3배를 맞추는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하죠? 네, 바로 이겁니다. 고점에서 사고 저점에서 판다. TQQQ는 태생적으로, 구조적으로 이 행동을 매일매일 반복하도록 설계된 상품이에요. 우리가 아는 투자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뭐죠?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잖아요. TQQQ는 정확히 그 반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이건 그냥 단점이 아니라 장기 투자에 있어서는 치명적인 결함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이 매일 비싸게 사고 싸게 파는 이상한 방식이 실제로 우리 계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부터 TQQQ가 왜 장기적으로 QQQ 수익률의 3배가 절대로 될 수 없는지 그 무서운 수학적 함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아주 간단한 시나리오를 한번 볼게요. 시장, 그러니까 QQQ가 첫날 10% 올랐어요. 좋죠? 근데 다음날 10%가 다시 내렸습니다. 그럼 원금에서 딱 1% 손실 본 걸로 끝나죠. 뭐 이 정도는 괜찮아요. 자, 그런데 TQQQ는 어떻게 됐을까요? 첫날 30%가 올랐다가 그 다음날 30%가 내리면 계산해보면 무려 9% 손실입니다. 잠깐만요. 지수는 마이너스 1%인데 TQQQ는 마이너스 9%라고요? 3배인 마이너스 3%가 아니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바로 레버리지 상품에 숨겨진 무서운 비용, 수학의 마법이자 저주입니다. 전문 용어로는 이걸 변동성 끌림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이름 그대로 변동성, 즉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춤을 출수록 내 계좌가 아래로 질질 끌려 내려가는 효과예요. 마치 보이지 않는 세금처럼 시장이 출렁일수록 더 많이 떼어가는 거죠. 정말 무섭지 않나요? 에이, 설마 그렇게까지 심하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건 그냥 이론상의 이야기 아니냐고요? 천만에요. 자, 그럼 만약에 TQQQ가 역사상 최악의 시장 붕괴 때 존재했다면 과연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지 시뮬레이션을 통해 직접 확인해 보시죠. 때는 2000년 IT 기술주에 대한 광적인 기대감이 만들어낸 닷컴 버블 시대입니다. 하지만 그 거품은 결국 터졌고 2000년부터 2002년까지 나스닥 100 지수는 무려 83%나 폭락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꿈과 돈이 사라졌던 정말 끔찍한 시기였죠. 자, 바로 이 시기에 TQQQ가 있었다면 결과는 그야말로 충격과 공포입니다. 손실률이 마이너스 99.98%예요. 이건 그냥 손실이 아니라요, 전멸입니다. 내 모든 투자금이 그냥 공중으로 증발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1억을 투자했다면 계좌에 남는 돈은 고작 2만 원입니다. 2만 원이요. 여기서 다시 1억으로 회복하는 거요? 그건 그냥 어려운 게 아니라 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본의 완전한 파괴, 바로 그 자체죠. 이게 바로 회복의 비대칭성이라는 개념의 무서움입니다. 보세요. QQQ가 35% 손실을 보면 54%만 오르면 본전이에요. 할만하죠? 하지만 TQQQ처럼 80% 손실을 보면요. 본전 찾으려면 무려 400%, 즉 5배가 올라야 합니다. 이건 뭐 그냥 언덕에서 구르는 수준이 아니라 에베레스트 절벽에서 떨어지는 것과 같아요.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죠. 아니, 이렇게 위험한 상품을 도대체 왜 만들었고 누가 쓰는 걸까요? 자, 이제 TQQQ의 진짜 사용 설명서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가장 쉬운 비유는 이거예요. QQQ는 우리가 장기적인 목표, 예를 들어 은퇴 자금을 향해 안전하게 달려가는 패밀리 세단 같은 겁니다. 편안하고 믿음직하죠. 반면에 TQQQ는요, 포뮬러 1, F1 머신입니다. 엄청나게 빠르고 짜릿하죠. 하지만 이걸 일반 도로에서, 그것도 운전 초보가 본다고 생각해보세요. 바로 사고 나는 겁니다. F1 머신은 서킷에서 전문 레이서가 아주 짧은 시간 동안만 타는 특수 목적 차량이잖아요. 그리고 비용도 문제입니다. TQQQ의 진짜 비용은 마치 빙산 같아요. 우리가 보는 0.95%라는 운용 보수는 수면 위에 드러난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물밑에는요, 레버리지를 일으키기 위해 빌리는 돈의 이자, 즉 금융 비용이 있고요. 금리가 높을 땐 이게 연 5%도 넘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봤던 눈에 보이지도 않게 수익률을 갉아먹는 변동성 끌림이라는 거대한 얼음덩어리가 숨어 있는 거죠. 결론은 이겁니다. TQQQ는 부를 차곡차곡 쌓아가려는 장기 투자자를 위한 상품이 절대 아닙니다. 이건 시장의 단기적인 방향에 베팅하는 아주 노련하고 전문적인 트레이더들이 잠깐 쓰고 빠지는 도구일 뿐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선택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지는 이 하나의 질문에 달려 있습니다. 나는 긴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어서 부를 쌓아가는 투자자인가? 아니면 시장의 짧은 순간을 예측해서 승부를 거는 트레이더인가?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정직한 대답이 여러분의 미래 계좌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